네, 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음주운전 은폐 의혹과 고액 자문료,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네, 오늘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서도 야당이 부적격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청문 정국의 험로가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정치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송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역시 음주운전 은폐 의혹이 가장 큰 논란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어떤 건가요? 네, 송영무 후보자가 1991년 당시 해군 중령이었을 때 발생한 일들이었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제기된 그 의혹만 모두 2건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1년 3월 25일 음주운전 건은 당시 한미연합 군사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송 후보자는 만취 상태로 진해에서 운전을 하다가 진해경찰서에 적발이 됐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로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만약에 사건 처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군에서도 이제 징계 절차가 이루어질 예정이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당시 경찰은 물론 군에서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어제 새로 밝혀진 사실인데요. 송 후보자가 이로부터 4개월이 지난 7월에 또다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가 됩니다. 송 후보자는 해사 동기인 박모 대령이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에 같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서울 노량진 경찰서에 적발이 됐습니다. 당시 단속을 했던 경찰관의 선배를 경찰서에 불러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네, 만취 운전도 문제지만 이를 은폐하려고 했다면 이게 더 문제인 것 같거든요. 네. 본인의 해명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송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26년 전 자신의 그 젊은 시절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국민께 이제 송구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고개를 숙였는데요. 그런데 송 후보자의 해명 자체는 석연치가 않습니다. 1991년 3월 당시에 경찰에서 음주 측정을 받은 건 맞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송 후보자는 그로부터 또 3개월 뒤에 대령으로 진급을 하게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야당은 대령 진급을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 그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에 대해서 이제 모를 수가 있느냐, 그리고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또 송 후보자는 그 두 번째 의혹에 대해서도 본인은 금품 제공이나 문서 폐쇄, 그리고 회유, 부탁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해당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어제 청문회에서는 송 후보자가 전역 이후에 방산업체 등에서 받은 이 고액의 자문료도 또 쟁점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송 후보자는 과거에 그 LIG 넥스원이라는 방산업체로부터 이제 월 8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하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송 후보자의 주장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보다 4배 더 많은 가량의 월급, 그러니까 월 3천만 원 가량을 법무법인 율촌이라는 곳에서부터 2년 9개월간 받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받은 금액이 9억 9천만 원에 이르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대체 그 율촌이라는 법무법인에 어떤 자문을 해줬길래 그렇게 고액의 연봉을 받았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송 후보자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 같은 그 방산 선진국에 오르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자문 차원에서 도움을 줬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뭐 법률적인 지원을 이제 제도를 만드는데 의견을 좀 제시를 해달라 이렇게 율촌에서 요청이 왔고 이에 대해서 본인이 수락을 하면서 자문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촌에서 근무를 할 때 국방과학연구소라는 곳에서 또 근무를 하고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겸직 기간인데 이 겸직을 하겠다고 허가를 그 연구소로부터 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낼 때 이렇게 했었습니다. 약간의 활동비를 율촌으로부터 받는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약간의 활동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3천만 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뭐 승용차 제공이라든가 법인카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 연구소 측에요. 그런데 이제 첫 활동비를 받은 송 후보자는 당시에 본인 자신도 깜짝 놀랐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인지 알게 된 이후에도 연구소에 금액을 말하지 않았고 또 양쪽에서 나오는 월급을 그대로 받은 건데요. 율촌에서 또 얼마를 주는지 몰랐다라고 해명을 했고 또 당시에 율촌에서 이제 고용 계약서라고 하죠. 그것도 쓰지 않았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그 공세 대상에 올랐습니다.
오로지 방산 수출을 위해서 자문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고액의 그 연봉을 받을 만큼 그리고 본인도 놀랄 만큼 거액을 받았는데 그에 합당한 어떤 그 자문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도 풀리지가 않은 의혹입니다. 예. 네. 또 국방정책 검증도 이어졌습니다. 송 후보자가 사드의 국회 비준 필요성에 대해서 네. 필요 있다 없다 단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좀 명확한 답변을 내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송 후보자는 일단 그 국회의 비준이 그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네. 원래 그 서면 답변서에서는 이제 동의 사안이 아닌 것 같다라는 취지로 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답변이 사실은 현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그 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과의 어떤 그 입장 간극이 큰 게 아니냐 이렇게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송 후보자는 국민이 이해하고 또 외교적으로 설득할 기회를 갖자는 것이라면서 장관이 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건의를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송 후보자는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취임의 기회가 온다면 제일 먼저 해결하고 또 시급하게 해결할 사안이 사드 배치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도 빨리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예. 오늘 또 이제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최대 쟁점으로 논문 표절 의혹이 꼽히고 있죠. 네, 맞습니다. 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석사학위 논문 130여 곳,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은 80여 곳에서 표절 의혹을 받고 예. 있습니다. 학술 논문에서는 40여 곳을 중복 게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물론 25년 전의 논문을 가지고 지금의 잣대를 들이대는 게 맞느냐 이런 그 옹호론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육부 수장으로서 사실 논문 표절이라는 것을 관리를 해야 하는 사람인데 논문 표절 의혹 자체에 휩싸이는 게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좀 결격 사유가 아니겠느냐 이런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도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가 교수 시절에 총장의 허가 없이 그 출판사를 운영을 했는데요. 겸직을 금지한 현행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 이런 야당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논문 표절 의혹 또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지금 과거 발언을 가지고 이념 편향 시비가 낳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야당에서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김 후보자가 사회주의 옹호 발언, 그러니까 이념 편향성 논란에 부합하는 워딩이 이제 사회주의 옹호 발언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야당이 문제를 삼은 발언 자체는 김 후보자가 그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의 그 총장 시절에 졸업식 축사에서 했던 발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당시 김 후보자는 신입생 모집의 대표 슬로건을 자본의 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하자라고 정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근데 이를 두고 염동열 한국당 의원은 교육의 정치적인 어떤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면서 자진 사퇴까지 촉구했습니다. 정책 검증 공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그 외고 자사고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네. 어떤 주요 쟁점으로 이제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총공세를 예고한 만큼 오늘도 좀 험로가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김혜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